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님,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님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경제사회 TV 시청자분들께 편안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경제사회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봤어요.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이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백신도 확보 못하고 영업을 제한하다 보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앞으로 기약도 없어요.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문제가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을 비롯해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과 기후변화라는 우리의 그동안의 문명 자체를 바꿔놓을 이게 우리한테 이미 파도처럼 밀려와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 그리고 세계 질서가 기술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그 다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책임져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총리시키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고 주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고민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 시기, 왜 지금 원희룡이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이제 고향이 천안이니까, 천안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가 지사님 이야기, 후보자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괜찮으신 분인데, 원희룡 후보도 정말 좋아. 근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시니까 다음에 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이냐, 이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이 대통령이라는 게 무슨 군대 가듯이 때가 되면 갔다가 제대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 나이로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가 40대 때의 대통령이 되고요. 또 바이든도 70대 때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그 국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누가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가? 바로 직접 그 일을 맡았을 때 가장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최상의 결과이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 적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중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런 뜻은 알겠으나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저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의 쓰임새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금이다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결국 선택하는 건 국민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또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본 자세로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나이 때문에 줄 서시오 다음번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나라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표현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 외교 분야, 안보 분야, 1호 공약으로는 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뭐 외교 안보라는 것은 뭐 1호, 2호 이렇게 그 딱딱 끊어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의 질문이 잘못된 거를 먼저 짚어주시네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틀, 외교 안보 정책의 틀,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원칙, 거기에서 또 현재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거를 풀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제시하는 게 정말 책임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굳이 자, 뭐부터 할래?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국정원의 역할 전면 재조정입니다. 국정원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한다. 예. 의외인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국정원이 거예요? 네. 정책을 너무 혼자 요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과 청와대 실세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통일부도 허수아비고요. 통일부는 국정원의 식민지입니다. 외교부는 완전히 저건 남의 동네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대북 정책과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서로 완전히 겉돌고 가고 있는 거죠. 그건 지금 통일부나 외교부 장관이 과연 대북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원이 너무 많은 청와대 역할을 한다. 이 국가안보실과 연결돼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를 자신들이 주도하에 하는데 물론 상당 부분은 뭐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저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느껴져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와 정책의 분리 그리고 정보와 사업의 분리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견제 장치와 이 어떤 논의에 있어서의 사업과 정책과 정보의 분리 및 견제 균형 이게 없거든요. 저는 분리와 견제 균형의 그 체제를 짜주는 게 이렇게 돼야 아니 실컷 그 외교 독트린 그리고 대북 정책 잘 짜놓으면 뭐 합니까? 예. 국정원이 지 맘대로 하는데. 예. 그래서 굳이 찝어서 얘기하라면 이 부분은 이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힘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 북한 문제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그렇죠. 외교 안보와 기술 경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종합된 결과가 사실 대북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구와 출구가 바뀌었다고나 할까? 아, 그렇죠. 예. 아니면 우리 망원경에 우리의 이 시각과 렌즈가 서로 바뀌었다 그럴까?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우리 박사님 어디서 그런 말씀하신 거 봤는데 줌인, 줌아웃.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부터 먼저 정해놓고 요 눈에 맞춰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고 또 우리 국내의 모든 걸 보고 그 안에서 북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죠. 방금 전 말씀에 저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사실 뭐 제가 아는 원 후보님은 스토리가 워낙 화려하시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평범하게 잘하셨는데 학력고사 수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사법고시도 시험을 보니까 또 수석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화려한 경력과 탄탄대로를 걸어온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왜 내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본선 경쟁력이 다른 후보들보다 더 있느냐 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국정 운영을 맡았을 때 나라의 현안들을 이해하고 또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과 전문가들과 기본적인 소통을 하면서 국정 운영의 팀워크 내지는 인재 집단을 시스템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기본 식견과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한 정치 활동 그리고 도지사로서의 종합행정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치와 행정의 경험으로 그게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이재명 후보다 둘이 붙여놓으면요 어떤 주제에서도 안 밀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검증된 후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검증, 엑스레이 정도가 아니라 MRI 찍는 정도의 검증. 그것도 MRI를 우리 편 의사가 MRI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의사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검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5번 선거를 이미 치러서 치열한 민주당과의 국회의원 3번, 제주도에서 역대 이 야당 쪽에서 당선돼 본 적이 없는데 2번 당선되면서 정말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다 이겨내고 오전 전승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저는 훑을 대로 다 훑었기 때문에 저를 물구나무 세워도 새롭게 나올 건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미 검증된 후보다. 네. 오전 5승. 예, 오전 5승.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무패 후보. 민주당에 대해서는 무패 왜 후보. 민주당하고 내놨을 때 무패 후보냐? 민주당하고 주로 우리 야당 쪽 보수 정당에 붙으면 주로 이쪽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민주화에 대해서 좀 탄압했던 위치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민주당하고 저를 딱 세워놓으면요. 자, 그쪽은 예를 들어서 호남이다 아니면 나오는데 저는 제주도죠. 그리고 그쪽 나는 그 무슨 세탁소 집 누구다 하는데 나는 제일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죠. 그다음 자기는 민주화 하는데 저는
20대 때 민주화뿐만 아니라 위장취업, 노동운동까지 가장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다음 그쪽은 자기가 서민 편이네 했는데 나는 서울에 집 하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기는 자식들 위장전입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 아직 취직도 못한 취준생이죠.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을 대비시켜 나가도 오히려 민주화 세력을 자칭하는 쪽이 뭔가 그 민주화 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쪽은 보수지만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면 민주화 또 그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떤 사회주의 몰락과 우리 자유 민주주의로 우리가 더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30대 때에 보수 정당 들어와서 일관되게 개혁적인 보수, 자유주의적인 보수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막상 대비시켜 놓으면 이쪽이 더 낫네. 시청자들께서 심범철 박사는 왜 어려운 질문을 하나도 안 하냐 그렇게 하실까봐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네거티브가 들어올 때 저도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종종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뭐냐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 지사일 때 제주도 땅을 중국에 많이 팔았다 하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쪽 분야를 계속 봤기 때문에 사실 취임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사님한테는 일종의 핸디캡처럼 그런 것들이 따라붙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부당 만부당한 오해고요. 증거는 중국의 환구시보라고 네. 그 공산당 알죠. 글로벌 타임즈고 있죠. 중국의 입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환구시보가 제가 제주도지사로 취임해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사설을 어떻게 썼냐면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반중국 분자라고 사실을 아예 때렸어요. 왜 그랬냐? 제가 2014년에 취임해 보니까 그 전 지사님이 도정 지표가 중국 자본 유치야. 그래서 중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도 많이 끌어들였고, 그다음 인센티브 관광이냐면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줘가면서 많이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왔죠. 중국 관광객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제주도 가서 보니까 뭐야 이거.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약간의 공포. 이러다가 우리 삶의 터전이 중국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중에 중국 기업 또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중국이 입김이 세질 때 사실 한국 정부가 중국하고 맞서준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거 야금야금 중국의 그늘하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까지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취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중국 자본에 의해서 진행되던 것을 이미 끝나버린 거 뭐 한 두세 개랑 이미 진행되는 것 중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저 신화 역사 월드 이런 거거든요. 그 두 개 빼고는 나머지를 전부 취소시켰습니다. 전부 취소. 한 30개 정도가 다 취소됐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신규 중국 투자 유치는 몇 건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1년에 10건씩을 하셨어야 되니까 한 80건 정도 되나요? 신규 투자를 0건입니까? 제로. 제주도 땅을 싼 맛에 사가지고 자기네가 뚝딱뚝딱 건물 지어서 중국 사람한테 팔아서 이게 중국인 소유가 되는 이 부분은 노 땡큐다. 그만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게 다 잠재워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시겠네요. 저도 오해했다는 점 사과드리고요.